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위험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이 위험을 과연 기업들은 어떻게 길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하룻밤 사이에 운명이 확 바뀌기도 하거든요. 아마 아주 유명한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뼈저리게 현실적인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야기인데요. 여기가 낮은 유가에 미리 연료를 잔뜩 사두는 전략으로 아주 유명했잖아요. 근데 2020년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유가가 폭락해버리니까 이 똑똑했던 전략이 오히려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거죠. 보세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도요.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에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게 무슨 책에나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이렇게 언제든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는 현실 그 자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업들은 이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대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또 관리하고 있을까요? 이걸 기업 위험 관리 ER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그냥 불이 나고 나서야 허둥지둥 끌어가는 소방수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부터 불이 잘 안 나게끔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과에 훨씬 가깝죠. 그러니까 한 발 앞서서 미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그게 바로 ERM의 핵심입니다. 근데 위험이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위험을 어떻게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기업들이 자기 약점을 딱 파악하기 위해 쓰는 아주 핵심적인 도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게 바로 이 위험 프로파일이라는 건데요. 이건 말 그대로 비즈니스의 건강검진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우리 회사가 외부 충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그걸 그냥 한눈에 딱 보여주는 진단 도구인 셈이죠. 자, 이 그림이 정말 재밌는 걸 보여주는데요. 여기 밀 농부랑 제빵사 두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똑같이 밀 가격이 움직이는데 한쪽은 가치가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한쪽은 웃고 다른 한쪽은 우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리스크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는지 알아봐야겠죠? 바로 해칭이라는 개념과 그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해칭,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갑자기 쏟아지는 가격 폭풍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키려고 쓰는 금융우산,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해칭의 본질이에요. 자, 그럼 그 금융우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위험관리 전문가들의 연장 가방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4가지 도구입니다. 선도계약, 선물계약, 스왑, 그리고 옵션 계약. 각각의 특질이 다 달라서 상황에 딱 맞는 무기를 골라 쓰는 것과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도구 중에 하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서 위험의 모양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죠. 이번에 살펴볼 건 선도계약인데요. 이걸 쓰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마치 연금술사처럼.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통제 가능한 확실성이라는 황금으로 바꾸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의 위험 프로파일입니다. 이 비스듬한 선을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가격이 곤두박질 치면요? 그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 예측 불가능성, 이게 바로 기업이 어떻게든 없애고 싶어하는 바로 그 위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선도 계약이라는 도구인데요. 이 금융상품의 손익 그래프를 보면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위험 프로파일과 정확히 반대 모양, 그러니까 완벽한 거울 이미지처럼 생겼죠? 한쪽이 손실을 보면 다른 한쪽이 똑같은 만큼 이익을 보도록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짜잔! 보세요. 서로 정반대 모양이 만나서 변동성이 완전히 사라진 평평한 수평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스듬했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에서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확실성으로의 전환. 이제 이 기업은 미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아무 상관없이 가치가 딱 고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위험을 없애는 방법이 이것뿐일까요? 아니죠. 옵션이라는 아주 성격이 다른 도구도 있습니다. 선도 계약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선도 계약은 의무지만 옵션은 권리라는 점.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이 옵션 계약의 손익 그래프를 보면 와, 정말 절묘하죠. 마치 바닥에 튼튼한 안전망을 쳐놓은 것 같아요. 가격이 떨어져서 손해볼 위험은 딱 막아주면서도 가격이 올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활짝 열어두는 거죠. 손실은 막고 이익은 챙긴다. 이게 바로 옵션의 엄청난 매력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금융 도구들이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도대체 왜 기업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위험을 관리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좀 더 큰 그림에서 그 진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1%.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대기업 중에서 이런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기업의 비율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더 명확해지죠. 이자율 위험, 환율 위험, 원자재 가격 위험,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수의 금융 전문가들이나 하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기업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핵심 경영 전략이 되었다는 뜻이죠. 결국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위험 관리라는 게 단순히 재앙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소음을 싹 제거해서 기업이 진짜 중요한 일, 그러니까 투자하고 혁신하고 성장하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전략적 도구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위험을 이렇게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올바른 종류의 위험을 똑똑하게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비즈니스의 진짜 본질 아닐까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계산된 위험에 뛰어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업을 성장시키는 진짜 엔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